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렉시트 우려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금융시장 충격 우려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흔들렸던 양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스의 협상 시한이 이제 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네.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금융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오늘도 MTN의 김정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어제 개작 이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최근의 부진 이유가 그리스 때문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리스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 영향을 받을 거냐? 뭐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큰 대세는 시장이 없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환율에 이제 큰 변화를 줬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의 이제 일중 동향인데 관련 소식이 알려진 그 순간 유로화의 급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만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통화도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는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는 급등하고 엔화도 또 급등하는 모습들. 그래서 안전 통화로 생각되는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약세 통화로 위험 통화로 얘기되고 있는 모든 통화들은 또 급전직하는 양상들. 또 유로존 내에서도 파운드화는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는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유로존 문제, 특히 그리스 문제는 서로가 입장을 꺾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뭐 금방 해결될 것 같다,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그리스나 지금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심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가지는 시사점은 일방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을 조금은 경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모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결국은 실적과 펀더멘탈을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외부 변수에 계속 뒤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실적과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투자할 것이냐를 사람들이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이 있어서 이 변동성 시간을 좀 뛰어넘는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인지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대외 변수 속에서도 잘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었던 프랑스 건설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주 앵커가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유럽 업체들, 특히 유럽의 산업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브이그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통신업체이자 건설업체, 그 곁가지들을 지금 쳐내고 있죠. 통신업 쳐내고 있죠. 알스톰 지분 쳐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현금화하면서 보유 자산의 현금화에 따른 뭐 부채 비율의 감소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뭐 모두가 통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통화 정책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유럽의 재정 정책이거든요.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 뭐 전력 개발이나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유럽의 일종의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을 한번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그리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봐야 될 건 유럽의 산업재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브이그 같은 경우가 보유 자산을 팔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매출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 자체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알스톰이라고 하는 지분을 갖고 있던 기업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맞으면서 주가의 탄력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알스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복합 기업이거든요. 전력 복합 산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전반적인 레벨은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닙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테크닙이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보고 계신 것은 지금 이 브이그의 월봉입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과거에 얼마만큼 높은 주가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0유로 수준에서 지금 최근에 그렇게 반등을 많이 했지만 35유로 수준이거든요. 아직 반토막도 안 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종목의 반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의 증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보유 자산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주가의 반등의 원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 업황 자체가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폭발했다가 업황이 이제 억화되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것을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유유자산들을 팔면서 현금화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낙폭과대를 기점으로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격 회복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업황 개선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건설업체들에게도 이 같은 기회가 있을지, 업황 회복에 따른 기회가 있을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네. 저희가 현대건설도 살펴봤었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또 고층 빌딩을 지을 거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모두에 이제 읽고 싶은 책, 읽으려고 준비하는 책, 이제 불평등의 대가라고 하는 스티글리츠의 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종목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테크닙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산업재가 올라가고 있는 게 국내 건설주들에게 긍정적인 이슈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간다 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에 지금 신규 수주 목표라든지 매출 목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과거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뻥튀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내 쪽은 거의 확실하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에 증가했고요.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두 가지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주의점인데 지금 신규 수주 쪽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게 해외 쪽 현대엔지니어링 동향과 현대건설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최근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수주처인 중동 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잡아놓은 해외 목표치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점이고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좋았던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 목표나 수주 목표는 비교적 잘 세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주요 수주처라고 볼 수 있는 주요 공사처에서의 지정학적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건설주들이 마찬가지지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단은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서 이제 모두의 앵커가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차를 기반으로 하는 대주주의 캡티브 마켓 물량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추가적인 해외 증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될 것은 한전부지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이 캡티브 마켓 물량 자체가 바닥을 다져줄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동안 제가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산업에 대해서 건설주는 나머지 종목은 모두 제외하고 두 종목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려왔는데요.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도 펀더멘탈의 회복을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쪽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단 싸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향후 펀더멘탈의 개선도 캡티브 마켓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지배구조 문제에서 엠코와의 합병까지 이루어진다면 규모 자체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건설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네. 그간 현대건설을 비롯한 타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적인 의견이었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꾸셨고요. 앞으로 기대해볼 변수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저희가 나눠볼 이슈는 바로 금통인데요. 네. 2월 바로 금통에 대해서는 동결로 보는 시각이 좀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뭐 엊그제 IMF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나와서 네. 저는 사실 기준금리 이번 달에 인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또 정작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인데 이 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이 정부 측이나 증권사에서도 그것을 또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들이 분분해요. 위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2월 달은 대체적인 시각이 이 동결 쪽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겠지만 최근에 국내 국채 수익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3년물, 5년물, 10년물 가리지 않고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번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이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정책은 동결이다. 그래서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쪽에서도 과하게 잡았던 포지션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만 보자면 이번엔 동결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동향을 보시면 조사한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데 IMF가 지적한 것처럼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출 만한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리가 낮출 여력이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은 결국은 은행 주간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고요.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긍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개선된다면 금리는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서히 은행주들의 저점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서 사자는 게 아니라 금리의 바닥이 오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향후 이제 부채와 관련된 부담감이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은행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채의 부담만 나타난다면 결국은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대형 은행주에 대한 매수 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시점은 아마 3월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네. 것이겠죠.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대회 변수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전략, 오늘장 선전략에서 이어갑니다.